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프로주식 리그 시즌2를 마무리 짓고 이번 주는 갈무리하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앞서서 1, 2위 전문가님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봤다면 오늘은 이 나머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에 대한 리뷰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알차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늘 열려 있으니까 많은 이용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요일의 남자들도 불러봐야겠죠. 임상현, 이주연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늘 시작할 때 이 뒤에 수익률을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시즌2가 마무리가 된 게 이제 좀 이런 포맷이 바뀌면서 실감이 나네요. 그래도 우리 감독님들 인터뷰는 빼놓을 수 없겠죠. 자, 오늘은 제 마음대로 가도 된다고 하길래 먼저 매를 맞으실 분. 네. 먼저 난 인터뷰 하겠다 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와, 진짜 온 힘을 다해 딴짓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놀라지 않게 제가 우리 이주연 감독님 먼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함께 인터뷰 해볼 텐데 네. 아니, 감독님, 네네. 원래 이런 거 판 깔아주면 네. 먼저 하겠다고 손 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뭘 할지 몰라가지고. 왜 몰라요? 방송하러 왔는데 왜 몰라요? 이제 경기가 끝났기 때문에 감독으로서의 일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아. 약간 그런 마음에서 뭘 해야 되나 하는 생각으로 또 돌발 네. 질문을 던지실까 봐 네. 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감독님들이 시즌이 끝나도 할 게 왜 없습니까? 그렇죠. 네, 더 좋은 선수들 발굴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눈빛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쉬고 싶으셨나 봐요. 오늘 좀 피곤하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비가 와서 그래요. 비가 와서. 근데 비가 온 뒤 땅은 더 굳어진다고. 자, 감독님, 저희가 시즌2 끝나고 나서 이제 2분기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지난 시즌을 딱 돌아보면서 시즌2 스스로의 성적에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요. 굉장히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어찌됐든 뭐 그런 건 핑계일 수 있고 또 수익률 대회라는 걸 이제 방송에서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진짜요? 네. 오. 이게 긴장감도 있고 승부욕도 자극이 되죠. 이제 좀 재밌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그 코너들 중에서 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좀 박진감 있고 재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흥미진진했다 네. 생각이 들고요. 아쉬웠던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반성 타임을 가지세요? 아니, 그냥 소감만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좀 했었으면 더 아쉬움들. 좋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단기간에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네. 그런데 좀 끌려다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내 페이스대로 갔다라면 오히려 더 좋은 좋았겠다. 결과가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네, 굉장히 인간적인 소감이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일주일마다 리셋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감각을 익히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근데 우리 이주연 감독님은 워낙에 굉장히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이 통통 튀고 색다른 접근법을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무학 감독님은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자기는 수익 못 냈던 종목으로 이제 이주연 전문가님이 수익 내는 걸 보고 굉장히 스마트하다는 생각을 했다. 배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니죠. 이제 이모학 감독님께서 그냥 1등의 여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주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그죠? 그럼요. 방법이 다양하고 왕도가 없죠. 어떤 관점과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남들은 다 손절을 하는 종목을 사서 네.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무기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잠시 뒤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예. 네, 저희가 또 2부 주식반장에서는 미리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 예. 1부에서는 또 나오셔서 소감 한마디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예. 시즌 1, 2를 통틀어서 가장 별명을 많이 가져가신 감독님으로 또 기억이 됩니다. 예. 로봇의 아버지. 예. 그리고 또 뭐였죠? 마인즈랩의 삼촌?
아버지, 삼촌, 네. 뭐 마이클 조던에 이은 예. 마인즈랩의 덩크슛. 예.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시즌 2 돌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네, 먼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좀 했지만은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매매에 대한 이제 복귀가 됐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출연이 되면서 제가 이제 전체 이제 포트폴리오 그 내용하고 출전 선수들. 몇 회 네. 출전했는지 이런 부분에 다 복귀를 좀 해본 결과 약간 그 무리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약간 개별주 지금 들어보면 이렇게 해야 되는 종목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차라리 진중하게 약간 주도주 당장은 안 가더라도 좀 기다릴 이렇게 걸. 좀 이렇게 했던 것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 또 현재 인공지능하고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사실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주 이제 출전을 시켰는데 박스권 등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수익률이 급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익률을 좀 까먹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강했었던 흐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요약을 좀 해보면은 네. 약간의 심리적 압박이 좀 있어서 재패스를 놓치는 부분도 있고 또 복귀가 되기 때문에 네. 매매 스타일을 이제 객관적으로 했던 판단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네.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장기로 꼽았던 종목을 자주 출전을 시켰던 건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가장 크게 어떤 그 급등을 해줬고 수익률로 그걸 증명을 좀 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애착을 가졌던 현재 제약바이오 중에서 에클론이나 네. S큐브 같은 경우는 드디어 불을 뿜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회심의 미소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까지 이제 애착을 가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틀리지 않았다. EM 플러스도 그렇죠. 세력주입니다. 크게 오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그 기억이 나시죠? 포트를 제외했지만. 그리고 S큐브도 마찬가지로 현재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적중을 해서 이제 약간 이제 뿌듯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 수익률 대결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다 보니까 페이스가 조금 무너졌던 부분들이 아쉽지만 그래도 내가 골랐던 종목들이 이제 가는 걸 보면서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오신 분들은 그 종목들이 대체 뭔데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종목에 대한 리뷰는 잠시 뒤에 저희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오늘도 수요일장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주연, 임상현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리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오늘 수요일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단어로 정리를 해주셨을지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만나보시죠. 자, 신고산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요즘 등산에 빠져서 여러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만 신고산은 처음 들어보네요. 이게 무슨 네. 산인가요? 예, 제가 적었는데 네. 오늘 이제 키워드를 뭐다 할까 하다가 신고가를 하려다가 신고가면 좀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노잼. 이제 신고산 타령이라고 예전에 신고산 타령, 신고산 타령. 예, 신고산이 우르르 함흥 찼다라는 소리 이런 이런 그 타령의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다 아시죠. 그렇군요. 그 신고산 저거. 이제 그 신고사는 것은 높을 신자의 네. 그 높을 꽃,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에다 어떤 높을 꽃자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산, 신고산이라는 어떤 의미가
새로운 어떤 그 높은 어떤 산이기 때문에 기존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고 함흥차는 뭐냐면은 한 번 가면 오지 않잖아요. 계속 쭉해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열차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 열차가 3월 15일 날 저점을 통해서 4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4월에 떠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발 0시 50분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아무튼 전체 시장이 네. 강세로 출발이 됐다 하기 때문에 상승 열차가 정확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모든 파동은 출발하기 전에 탄생 파동을 보이고 간다. 그래서 지난 3월의 급락 이 부분들은 조정 파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파동이 나타난 파동이 나고 제가 1월 달부터 강세 이야기를 좀 했었고 이 파동은 6월에서 7월까지 간다. 기본적으로 왜 1년이라는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봐도 유튜브라고 유튜브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적으로 이야기했고 첫 주자로 로봇 관련 인공지능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적중을 해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어떤 전문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인데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은 그 미국 금리 미국이 2분기 GDP가 별로 좋지 않고 경기가 하향할 것 같다 이런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현재 다음 분기에 4월 달에는 걱정 없습니다. 다음 어떤 FOMC에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거나 아니면은 조만간 현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섣부른 보도도 좀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든 간에 상반기는 일단 올라가고 제가 연말은 굉장히 안 좋다고 처음부터 깔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유동성의 어떤 힘 또는 가짜 유동성의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파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어떤 전문가는 계속해서 박스권이다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전혀 다른 시각이라고 말씀을 제가 20년째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리 경기 침체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그것은 나중 문제라고 이야기를 좀 한 거죠. 그것 때문에 금리나 이런 어떤 정책적인 제스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금리를 계속하면서 주가는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은 이 수평 추세선의 박스권을 현재 계속해서 추세선 긋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죠. 그래서 이 박스권의 흐름의 중심축, 그러니까 여기서 최근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 상승과 조정의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정확하게 2분의 1 찍었습니다. 제가 현재 비율 부분들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정확하게 절반을 찍었죠. 이게 신기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때 찍었을 때 3월 15일에 있었고 제가 21선 전후에서 약간 움직여준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파동은 다 이런 파동을 거치면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 파동은 쌍바닥 60일이죠. 그리고 여기는 60일이 못되게 이제 출발이 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럼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목표가를 정해야겠죠.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제가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미니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최소한 미니멈으로 올라갈 부분들은 2,660이 되고 약간 오버슈팅이 되면은 이것에 대한 종수배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수배가 되면은 거의 2,800 이상이 나오죠.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뭐냐면은 3,000에서 무너졌지만 결국 나중에 보셔요. 3,000 갑니다. 그리고 크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4월은 현재 신고산, 그다음에 함흥차, 랠리, 기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 이전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4월 정말 말씀처럼 시장이 쌩쌩 달려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코멘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오늘 장도 잘 갔었죠. 자, 이주연 전문가님의 코멘트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의성어입니다. 똑똑똑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네. 아니 영어 버전으로 할게요. 낙낙낙.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지수가 네. 2,250포인트 10월달 저점 잡고 네. 12월달 쌍바닥 잡고 지금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2,500포인트를 저항으로 잡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죠. 돌파를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돌파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2,500포인트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요번에 한 번 더 두드리는 형태가 되는 것 같다. 아마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앞서서 이제 월봉 가지고도 뭐 5월선 기준으로 15개월, 16개월 만에 지금 돌아세우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2023년은 만들어가는 흐름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지금 이 쌍바닥 찍었던 부분들 그리고 2022년도 12월 달에 하락장이 나올 때 저희 2023년도 물론 그때는 석영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배신자. 예, 제가 배신자가 되나요? 아무튼 뭐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2023년은 서프라이즈하게도 네.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월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1월 달부터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네. 1월 달은 양봉 자리다. 6월 달은 음봉으로 쉬어갈 겁니다. 3월은 양봉이 나올 겁니다. 네. 4월은 저항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오. 이 얘기를 딱 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갔죠. 네,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돗자리 깔까요? 그러니까요. 야, 신기 있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근데 이제 3월 달만 해도 좀 내려갈 때 좀 불안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드릴 때 2,350포인트 이 구간을 지켜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살짝 이탈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중심 가격을 지켜내면서 방향을 지금 5일선 딱 올라타면서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고 오늘 이야기 드린 것처럼 똑똑똑 두드리고 있다. 2,500포인트를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요? 가격대예요. 포인트대고. 이유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하락하는 이 파동을 보면요. 3,200이 딱 깨지면서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시장 2,400포인트까지 못해도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저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왔어요. 차트 보시는 것처럼. 맞아요. 파동을 저점을 이제 계속 깨트리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파동의 고점을 돌파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3,200포인트 깨고 내려오면서부터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말은 뭐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였다. 그러면 지금은, 2,500포인트가 돌파되는 순간부터 갖는 의미는 뭐냐? 상승 추세? 아니죠.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는데 님 제가 마음이 올라가고 싶어서 그래요. 네, 상승 추세를 아무튼, 바라는 마음. 자, 그래서 이제 하락 추세는 기술적으로 끝났다. 그러면 끝났다. 하락 추세가 끝나면 뭐가 나온다? 바로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비추세 구간. 에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네. 이제 2,500을 돌파하고 2,600, 뭐 2,700포인트 정도 갔다가 또 조정 한번 받겠죠. 조정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N자 파동이 나왔을 때 상승 추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하락 추세를 끝낼 수 있는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이 하락 추세를 기술적으로 끝낼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 저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닐 거거든요. 네. 뭐 기관이라든지 외인이라든지 AI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다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추세에 대해서 얘기 드리는 게 그냥 제가 만들어낸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두가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추세가 하락이 멈췄다라는 거를 모두가 다 알게 됐을 경우에는 좀 더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락 추세를 끝내고 마음 같아서 바로 상승 추세로 갔으면 좋겠지만 네, 이제 전반적인 흐름에서 비추세 구간으로 진입할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다. 시장과 더불어서 이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을 만한 확률이 높아졌으니 이럴 때는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더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 그런 구간에서 더 수익 잘 낼 수 있는 종목들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도 뭐 또 차전지다, 2차 전지 뭐 대형주들이 또 이끌고 있다 이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텐데 오늘 장에서 또 특징적인 종목을 꼽아주셨다고 해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드디어 이 친구가 갑니다. ST큐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이슈로 올랐을까요? 예,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암 정복 프로젝트 아주 거창하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세부적인 추진 사항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확하게 현재 지난 과거에 현재 과거에서도 미국에서도 아무튼 이런 암 정복 프로젝트 부분들이 실행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과의 암 전쟁에서 패했죠. 그리고 나서 현재 합성 화약 의약품은 현재 종말을 고하고 바이오의 의약품의 시대로 전환이 됐는데 또다시 한번 이런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바이오의 어떤 훈풍을 불어넣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트렌드가 완벽하게 이제 바뀌어주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2세대 표적 항암제에서 3세대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새로운 차세대 버전까지 나오는데 차세대 버전의 종집을 찍었던 현재 상징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 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보건 현재 정부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긴박하게 이런 때 나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지난 11월 달에 스위스 제약의 페링 제약에서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관련된 첫 번째 FDA 승인 출시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기폭제로 해서 이쪽 관련된 뉴스 때문에 오늘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사실은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항암제 트렌드가 차세대 쪽으로 현재 또다시 한번 바뀌고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도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의 가세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면역관문 억제제 CLT 요거 두 개만이 유일하게 약이고 FDA 승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요거의 후발주자만 유일한 걸로 알았는데 새롭게 태어난 부분들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현재 신약 체계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트렌드, FDA 신청 1호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하여튼 하나의 새로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옴, 어떤 분들은 마이크로바이오를 잘못 쓰지 않았냐, 이거 오타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약간 생소한 개념이 좀 해당이 되는데 실제 마이크로바이옴은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의 대장에 있는 현재 어떤 변의 어떤 미생물을 현재 조합을 해서 현재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변이죠. 그 남의 변을 현재 건강한 사람의 변을 했더니 낫더라. 근데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비만을 치료하는데 뭐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렇게 이식을 했더니 이 사람이 날씬하게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고 치매라든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걸 연구하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장 속의 미생물, 유익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 그래서 옛날에 뭐 한의학 용어로 보면은 장청 뇌청이라고 이런 말도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거기까지 연구가 좀 되고 이게 최상의 어떤 방법이고 이걸 모든 것에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어떤 신세계가 열려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쪽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바이오의 어떤 흐름들이 다시 한번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종목의 시간에서 또 중요하게 좀 다룰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를 간단히 보면서 네. 약간 보시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글로벌 혁신 신약의 두 가지가 있죠. CRT 기술하고 면역관문 억제에 글로벌 신약보다 더 뛰어난 효능,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출전을 시켰던 종목이 있죠. S큐브. S큐브는 이때부터 출전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마다 한번 물 먹고 급등하고 했지만은 마지막에 출전을 여기서 시켰죠. 결국은 신고가가 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됐죠. 그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에콜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에콜론이라는 종목은 왜 그동안에 조용했느냐. 이미 이때 한번 출전을 시키고 크게 올라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정 보이고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서 출전을 시킬 수가 없었고 대신 뭐가 되겠습니까? 노란톡방에서는 계속해서 수익률을 올렸고 어제 제가 어제 정말 비공개 종목군들을 공개를 한다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특정 종목을 땡땡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현재 S큐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플러스 5% 이하가 됐을 때.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난리가 났죠. 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 종목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비공개 종목에 대해 핵심적인 종목 그냥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노란톡 꼭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시장은 현재 세상을 보는 만큼 업황을 보는 만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 선행학습 준비된 어떤 학습이 되어 있는 저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임서영 감독님께서 굉장히 강조해 맞지 않았던 ST큐브 오늘 또 움직인 부분이 있어서 노란톡이 굉장히 또 바글바글 와글와글 이야기들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으면 저희도 시즌2 갈무리하는 입장에서 여러 종목들을 또 리뷰해 봐야 될 텐데요. 우리 이주영 감독님 먼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중에서도 이렇게 과감한 종목을 가지고 괜찮을까 했는데 또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도 있었고 예상외로 너무 잘 뛰었던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친구부터 볼까요? 뭐 너무 많았죠? 이수화학 뭐 정말 지금도 갖고 계시네요.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네. 달리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이수화학이 그래도 뭐 좀 괜찮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우승했던 주에 가장 잘 뛰어줬던. 잘 뛰어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이슈가 붙으면서 이제 잘 갔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뭐 이수화학 그리고 뭐 하나 더 꼽자라면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게들 불리죠. 네, 그렇게들 그 불리죠. 삼성에서 이제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 네, 여기서 사요라고 했던 종목이 20% 수익을 뽑아줬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고가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노렸었는데 시장 장세가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맞아 떨어졌던 그런 부분이고 이 두 선수들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좀 수익을 잘 내줬고 또 기억에 남는 깔끔하게 잘 올라가줬던 것 같아요. 네. 바로바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장 또 효자 종목들을 굳이 꼽으라고 하면 다 잘 갔지만 이수화학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렇죠. 네, 안 그래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 굉장히 핫했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사도 되나요 하고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게 잘 네. 보세요. 신고가 종목 하면 사람들이 많이 떠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선수들의 영역 아니면 뭐 보유자의 영역 이런 소리 하거든요. 방송에서 누군가 종목 상담을 했는데 이거는 선수들의 영역이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면 봐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물론 우리 임 회장님께서 저 바닥에서 주셨던 그렇죠. 종목입니다. 그렇죠. 로봇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셨던 종목인데 제가 낼름 선수를 영입해 와가지고 수익을 이제 쭉쭉 뽑았던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가 들어가게 되면 주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가요. 네. 그 이유는 앞에 매물이 없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신고가 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계속 올라갔어요. 그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수화학. 자, 이 종목도 신고가에 딱 진입하고 나서 제가 포트 편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쭉쭉 바로 뽑혔던 거고요. 그러네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닭고기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하림지주. 하림지주 신고가 넘어갔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아, 네, 물론 네 시간 조금 걸리긴 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닭에 날개가 없는데도 날아가고 있다. 야, 그죠? 진짜 올이 날다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포트폴리오에서 봤던 종목들이 대부분이 신고가였거든요. 네, 하나씩 볼까요? MDS 테크 같은 경우 이걸 이무학 감독님이 배 아파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걸 왜 아파하셨지? 자기는 네 수익 못 냈다고. 자 이것도 보시면 월봉을 보시거나 주봉을 보시면 신고가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매물대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포트 편입하고 월요일날 포트 편입하고 약간 금요일까지 기다린 부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네, 양봉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선수가 사실은 네. 제가 금요일날 편입을 시켰던 선수인데 조금 네. 아쉽습니다. 하루밖에 못 뛰었겠네요. 네, 태경 BK라는 아. 종목인데요. 결국 이 종목도 신고가 들어가고 눌림이라고 판단을 했고 2차 전지의 재료는 살아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2차 전지 응급제 필수 소재 코크스를 독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독점 생산하는 기업들 잘 없잖아요. 근데 그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갖다가 독점 생산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대회 기간이 좀 아쉽게 끝난 이후에 이렇게 시세가 또 폭발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신고가 우상향을 가고 있는 종목들은 쉽게 놔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에코프로 봐봐요. 신고가 우상향 계속 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보자면 지금 최근에 핫하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제가 지앤원 에너지? 식스맨 이야, GN1 에너지죠. 자,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입니다. 그렇죠. 이 종목을 처음에 이제 선수로 영입을 해서 네. 한번 좀 잘 띄워줬고요. 네. 그다음에 식스맨으로 이건 계속 올라간다. 맞아요. 그리고 식스맨으로 편입을 시켰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멋지게 올라갔네. 하늘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우주까지 이런- 갈 기세예요. 이런 거 좀 협박조로 강하게 네. 사라고 좀 말씀해 주시지. 아니 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네, 사실 아쉬워서. 네.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 리튬이라는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열 에너지 얘기 드릴 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양다리. 그렇죠, 양다리.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네. 그다음에 리튬 플러스가 인수하면서 리튬 관련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재료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리튬이라는 재료에 물론 더 포커스를 맞췄지만 네. 이렇게 좀 재료가 두 개, 세 개 정도 되는 종목을 공략을 할 때 그리고 신고가 가는 건 항상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결국은 뭐 매물이 없습니다, 위에. 한마디로 뭐다? 세력 마음이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땡겨 올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위쪽에서 지금 삼자 배정 유상증자 뭐 이슈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다 알고 있었겠죠. 다 알고 있었고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몰라도 피카소보다 더 이쁘게 그려놨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지앤원 에너지 같이 오늘까지 핫한 종목, 저희 식스맨 종목으로 함께 했었다. 이틀 연속 상한가 이게 웬 말입니까? 그때 이제 식스맨으로 이제 경기가 끝난 이후에도 쭉 끌고 오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을 것 같고요. 이외에도 이 시즌 내에서 안 띄워줬지만 앞으로도 더 잘 갈 것 같은데 혹은 잘 가고 있는데 종목 중에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세로닉스. 네. 네, 이 친구는 아쉬움이 남는 친구라고요. 세로닉스가 이게 그 LNF의 지분을 네. 한 14% 그러니까 대주주예요, LNF에. LNF 주가가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이야. 그런데 이 LNF의 시가총액이 20조 정도 되거든요. 네. 20조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10%면 20조의 10% 얼마냐? 2조 정도 되잖아요. 네네. 지분 가치 그러니까 세로닉스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LNF 그냥 우리 지분 청산하겠습니다 하고 툭 던지면 아니면 뭐 어디 판다 프리미엄을 얹어서 판다 그러면 2조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회사 시가총액이 7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 가치만 해도 너무나 싼 종목이다라고 제가 신고가 넘어가기 전에 한번 편입을 시켰는데 야. 그때는 뭐 좀 뜨뜻미지근했나요? 그렇죠. 많이 네.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도 나서 수익은 냈지만. 한 차례 이렇게 눌림 조정을 받고 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부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매물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잘 간다. 진짜 그래서 부스터를 다네요.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께
이 대회를 통해서 사실 대회가 아닐 때는 네. 제가 뭐 항상 노리는 그 종목들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선호하는 네. 부분들이 네. 뭐 밑에서 눌리는 구간에서도 하고 지지 라인에서도 잡고 뭐 바닥에서 돌리는 구간에서도 사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좀 시세 빨리빨리 나야 그렇죠. 되니까 일주일마다 리셋이 돼서. 그래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이제 공략을 했던 부분이고요. 근데 다 잘 갔어요. 뭐 예상대로 다 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적으로 시간이 조금 더 뭐 걸렸던 것들이 있고 바로바로 맞아 떨어졌는 것들이 있고 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이제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와, 저렇게 올라간 걸 어떻게 사? 라고 생각했던 분들의 저희는 다 공략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의 병이라고. 원효대사의 해골바가지를 설명드리면서 모르고 마셨을 때 너무나 달콤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해골바가지다. 똑같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가지느냐 차이란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도요. 마이너스 10% 손절가 딱 잡고 들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바닥주 산다고 해서 마이너스 10% 내려갔는데 손절 안 하고 버틸 거냐고. 저는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죠? 네. 자, 지금은 이런 계몽 운동을 이 방송 이후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정말 행운하다 생각하시고요. 아, 여기에 대해서 진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신고가 종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좀 벗어나 볼까 하시는 분들은 샵 0082 지금 아래 보이시죠? 노란 네. 톡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제가 뼈를 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바꾸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배우시면 되는 부분이고 또 노란 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들 오. 여러분들께 살짝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네. 자, 지금 눌리는 단계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그런 것들도 받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 좋은데 이거 참 어디에 좋다고 말하기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시즌2 이야기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종목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 함께 할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올 테니까요.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시즌2는 마무리가 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일장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어떤 종목을 특징적으로 보면 좋을지 우리 감독님들이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임상현 감독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장 특징주로 이 종목을 골라주셨어요. BL. 예.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왜 내일장 특징주로 골라주셨을까요? 예. BA는 이제 사명 변경을 해서 예전에 이제 바이오 리더스였습니다. 바이오 리더스 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이제 왜 이제 BA를 골랐느냐? 좀 전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현재 마이크로 바이옴의 어떤 흐름이 거대한 트렌드가 한번 형성이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BL이 엄격히 말하면 현재 마이크로 바이옴하고 살짝 거리를 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인 마이크로 바이옴의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BL은 두 가지 어떤 치료 기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있는데 휴마맥스하고 뮤코맥스라는 그런 치료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술이죠. 이걸 가장 쉽게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휴마맥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휴마맥스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부분인데 저는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BL에 대한 휴마맥스는 뭐냐?
청국장 우리가 아시죠? 청국장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청국장에 살면 현재 된장에 살면서 어떤 분비하는 거 있죠. 약간 찐득찐득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본의 낫또란 음식을 먹게 되면 약간 실같이 생긴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보이시죠? 그게 바로 현재 면역 조절 물질, 현재 감마 PJ라는 그런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성분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청국장의 성분의 어떤 기전이 면역 조절 물질로 확실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폴리감마 글루탐산이라고 하는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걸 가지고 어떤 치료의 기전이 있는데 세포 치료의 기전은 뭐냐면은 장내 면역 물질, 장내 면역 물질에 대한 약간 복잡한데 TLR4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이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면역을 강화시키는 어떤 물질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걸 계속 활성화시켜서 현재 T세포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MDSC라고 있죠. 면역을 약화시키는 면역력을 억제를 시키는 세포인데 이게 많아지면은 면역력이 힘이 없습니다. 이거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어떤 증가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요걸 가지고 모든 치료제나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물질은 지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계속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미국 FDA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고 NDA를 신청을 좀 했기 때문에 요것이 이제 통과되면은 신약과 같은 거의 비슷한 어떤 흐름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요거에 대한 다양한 치료 기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피부 미용 쪽으로 보면 히알루론보다도 8배 더 보습 효과가 있고 또 아토피 치료제 효과가 있어서 아토피 치료제 물질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화장품 원료로도 사용하는 실제 유명 어떤 화장품 업계에다 납품을 하고 있는 최고의 물질이 바로 그런 부분이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뭘 더 지금 하고 있냐면은 현재 그 코로나 치료제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까지도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최고의 어떤 물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실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휴마맥스 항암제 기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PD-1 부분에 대한 치료 기전도 같이 존재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항암제까지 연구를 하고 있죠. 그다음 두 번째 부분들은 유산균을 가지고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썼던 뮤코맥스라는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유산균에다가 약물 전달체 기술을 써서 전체적으로 어떤 백신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없지만은 뮤코맥스의 어떤 기전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들은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연구소의 항암제 기전 P53이라는 항암제, 꿈의 항암제 기전을 할 수 있는 그 물질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임상 부분 보면은 휴마맥스하고 뮤코맥스에 대한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저는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장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전체 큰 흐름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노맨 캠퍼니나 이쪽 부분들은 굉장히 상한가하고 난리가 났고 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빌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사바의 십자 도징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출발하는 부분들이 좋은 어떤 형태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슈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현재 급등 초기에 했던 그런 부분이 때 같이 함께할 수 있고 어제 오신 분들은 S큐브 현재 보합에 사서 20%까지 가까이 급등을 했던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은 빌에 대한 자세한 자료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련주 이런 모든 자료를 통째로 그것도 꼭 오신 분에 한해서 드리기 때문에 현재 마이크로바이옴의 대장주 또는 BL보다 더 좋은 종목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고 어제 오신 분들은
10% 20% 수익 그대로 현재 실현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랬는지 확인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주목하면 좋을 만한 종목들까지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주연 전문가님의 종목도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관심 종목, 저도 바이오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이오가 핫하긴 한가 봐요.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바이오 종목 쪽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맞아요. 하고 박셀바이오를 가져왔다가 박살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 포트 이제 경기장에서 나갔었죠? 그렇죠. 네. 이제 예상외로 갭이 다음날 너무 많이 떠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하필 우리가 시초가 저희가 시초가부터 수익률 그걸 하는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저점에서 이제 노란 네. 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공략을 하고 수익도 내고 했지만 아무튼 바이오주들이 결국 움직였습니다. 그죠? 네. 지금 최근에 뭐 금요일 날 그러니까 3월 말부터 바이오 종목들이 갑자기 탁 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4월 달 지금 2차 전지 섹터 단일 수급에서 바이오 섹터들로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네. 뭐 그런 거 더해서 월요일 날 그런데 2차 전지가 또 강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데 화요일 날 어제부터 해서 바이오 바이오 같이.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뭐 셀트리온 제약이라든지 좀 더 강하게 먼저 치고 가는 종목 아까 전에 우리 임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네. 지금 또 밑에서 새롭게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4월 14일 날에 뭐가 있습니까? 아마케? 그렇죠. 미국 아마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던졌나?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이든 부부 자녀 중에 뇌종양으로 일찍 이렇게 죽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 암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암 진단, 그다음에 암 뭐 치료제 뭐 이런 부분들 항암제까지 해서 요번에 주목을 딱 받고 있는 상황인데 클리노믹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 네, 오늘의 종목이죠. 네, 바로 이 암 백신 치료 기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회사 중에 이제 세로믹스라고 있어요. 네. 이 세로믹스가 갖고 있는 게 맞춤형 암 백신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인포메틱이라고 해서 이 기술과 그다음에 바이오 사업을 합쳐서 이렇게 부르는 새로운 용어인데 이 엄청나게 많은 이 생물학적 데이터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을 토대로 이 사람의 그 현재 암 여기에 어떤 항암제들이 정확하게 효과가 있고 맞는 부분들을 측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암 진단을 하는 키트까지 또 갖고 있다는 겁니다. 혈액을 가지고 암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클리노믹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거래량이 한 60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큼직하게 터졌습니다. 자, 670억 정도 오늘 아마 장중에서 바이오 종목들 뭐 더 크게 터진 종목들도 꽤나 있지만 제가 이 종목에 주목을 한 이유는 일단 거래 대금도 큼직큼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해도 수급이 꼬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바닥권에서 지금 보시면 장기적으로 하락을 쭉 해오다가 최근 올해 들어서 바닥권에서 급등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000원이라는 이 가격대 보시면 딱 저항으로 지금 박스권 저항 자리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 저항 자리를 돌파하게 될 경우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얘기했는데 네. 암 진단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 하고 있습니다. 아마케 4월 14일이에요. 그러면 뭐다?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면 기대감은 살아있기 때문에 암 치료제나 암 진단이나 이런 암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 제약주들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기대감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좀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요. 여기서 고점을 돌파 못하고 만약에 눌림이 나온다 했을 때는 분할로 저점 매수를 돌파를 예상하고 우리가 들어갈 볼만하다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가격대가 긴가민가 하시다든지 나는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바이오 처음 해본다 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뭐 들어오세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 수익으로 끌고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수요일 팀 준비해 주신 내일장 특징적인 종목이 다 바이오입니다. 이 바이오와 관련돼서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요. 이렇게 종목명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들어오셔서 정말 타이밍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때입니다.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로 수익 극대화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수요일 팀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